자, 이게 이제 4비트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시리얼 인풋, 여기에 시리얼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에 Q0, Q1, Q2, Q3.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얼 아웃풋을 시리얼 인풋에 연결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갖다 우리 링 카운터라고 합니다. 링 카운터. 링 카운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디프리 플랍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셋, 리셋 하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비동기식 셋, 리셋, 프리 클리어, 프리 클리어, 프리 클리어, 그 다음에 프리셋,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프리 클리어, 프리셋, 프리 클리어, 프리셋, 프리 클리어, 프리셋 이게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1을 가해주면 요 출력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1을 가해주면 여기 0이 되는 거죠. 그죠? 출력을 0, 1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1 아니면 제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프리셋을 통해 갖고 이걸 1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프리 클리어를 통해 갖고 0, 0,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놓고 요거만 컨트롤하면 되죠. 프리셋 1 만들고 요거는 프리 클리어 0을 만들어야 되는 프리 클리어에다가 1을 가해주고 프리 클리어에다 1을 가해주고 1을 가해주면 여기 출력이 0, 1, 0, 0, 0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자, 그러면 이제 클락을 가해줄 때마다 자, 어떻게 바뀔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 클락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클락을 이제 가해줍니다. 요걸 요렇게 뺑 돌려서 가해주면서 클락을 계속 가해주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게 요쪽으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요쪽으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쪽으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요 값이 뺑 돌아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가해주면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게 뺑 돌아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게 여기로 나타나는 게 0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한 번 더 하면 요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이 여기로 뺑 돌아서 다시 들어오니까 0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돌아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링 카운트를 쓰게 되면 요게 지금 프리플랍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4개 들어갔죠? 4 프리플랍. 프리플랍 개수가 4개죠. 프리플랍이 4개 있으면 서로 다른 값이 카운트 값이죠. 그죠? 카운트 값이 서로 다른 카운트. 이 출력을 갖다 뭡니까? 프리플랍의 출력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스테이트가 몇 개 존재합니까? 서로 다른 스테이트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프리플랍이 4개 있으면 프리플랍이 서로 다른 상태에 4개가 존재하죠.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저게 카운터라면 카운터 값이 1000, 0100, 0010, 0001. 요거 4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요 4개만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게 카운트였다면, 4비트 카운트였다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몇 개 됩니까? 프리플랍이 4개면 2에 4승계 나가 실제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16개 상태잖아요. 그죠? 16개 상태인데 결국 여기서는 몇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링 카운트로 만들게 되니 카운트 그냥 일반적인 카운트였다면 이게 프리플랍이 4개 있다 하면 2에 4승계 16개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링 카운트로 구성하게 되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죠. 그죠? 제약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 0010, 0011이 나왔다 하면 요게 지금 뭡니까? 몇 번째 상태에 있는지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코딩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이게 3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디코딩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첫 번째 있을 때는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1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1이 있을 때는 세 번째 상태, 네 번째 1이 있을 때는 네 번째 상태, 이렇게 네 개 상태가 딱 디코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링 카운트의 장점이 뭐냐면, 이놈 카운터는 1, 1이 있으면 이게 3이라는 값을 우리가 디코딩 해야 되는, 디코더를 통해서. 그죠? 그렇지만 이건 디코더가 필요 없죠. 그래서 갖다 링 카운터는 우리가 뭐냐면 디코딩이 이미 됐죠. 여기 첫 번째 프리플랍에 1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프리플랍에 1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상태. 그죠? 이렇게 돼서 셀프 디코딩이 된다. 셀프 디코딩. 그래서 링 카운터의 장점이 뭐냐면 디코딩 회로가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자체가 바로 링 카운터 어느 위치에 1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디코딩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상태냐. 첫 번째 여기 있으면 첫 번째 상태, 요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 상태, 여기 1이 있으면 세 번째 상태, 여기 있으면 네 번째 상태. 그죠? 그래서 디코딩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단점이 뭐예요? 네 개의 프리플랍 썼으면 상태 수가 16개 존재해야 되는데 16개 중에 그냥 4분의 1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플랍이 낭비가 심하죠. 프리플랍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플랍을 4개씩 쓰면서 16개 상태 중에서 그냥 고작 4개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플랍의 낭비는 있지만 장점이 뭐예요? 디코딩 회로가 필요 없죠. 바로 이 자체가 디코딩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밴딩 머신 같은데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밴딩 머신 같은 데 뭡니까? 자, 여기 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동전 투입하기를 기다리는 상태. 이 상태가 요렇게 있을 때 동전을 투입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는 바로 뭐예요? 동전이 뭐 10원짜리, 만약에 뭐 우리가 10원짜리, 20원짜리 뭐 물건을 파는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동전을 기다립니다. 10원이 들어왔다는 상태고, 그죠? 여기 1이 있으면 뭡니까? 10원짜리 하나 더 들어왔다, 그죠? 20원짜리 상태다. 그 다음 마지막 1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물건을 20원짜리 물건을 내주는 상태.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밴딩 머신 같은 이런 거 설계할 때 디코드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알려줄 때 요 링 카운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요거 카운터 네 비트짜리 네 비트짜리 카운트를 썼을 때 상태가 16개고, 그 다음에 4비트짜리 그 링 카운트 썼을 때 하고 요 중간에 해당되는 절충이죠. 요거하고 요거 간에 컴프로마이즈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잔슨 카운트입니다. 잔슨 카운트. 자, 잔슨 카운트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면요. 잔슨 카운트. 잔슨 카운터는 링 카운트를 조금 변형을 합니다. 요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있을 때 요걸 갖다가 그냥 연결 안 하고 낫트 게이트 하나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값을 1, 0, 0, 0를 만들어 놨다고 그럽시다. 짐작돼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카운트는 16개 나오고, 링 카운트를 했을 때는 4개 나왔어요. 저렇게 연결했을 때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따져보죠. 자, 1000으로 세팅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클락이 하나 들어오면 요게 열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열로 시프트 되죠. 요게 열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여기는 요 마지막 값에 not 게이트 거쳐갖고 들어오죠. 그죠? 그게 뭐가 돼요? 0에 not으니까 뭐가 돼요? 1이 들어오겠죠. 여기 not 게이트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열로 시프트 되고, 요게 열로 시프트 되고, 요게 열로 시프트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요? 요 놈에 not 된 게 들어오니까 1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들어오면 1, 1, 1. 그 다음에 0이 스위칭 돼서 인버트 돼서 들어오니까 다시 1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은 값이 안 나오죠. 아까 4개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다시 하면 요게 1이 여기로 오고, 요 1이 여기로 오고, 요 1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 1이 반전돼서 여기 들어오니까 뭐가 돼?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요 1이 반전돼서 여기 들어오니까 0. 똑같은 요령으로 다시 이제 시프트 되면 0, 0, 1. 요 1이 반전돼서 여기로 들어오니까 0. 자,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 오고, 요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요 1이 반전돼서 오는 게 요 0이 되죠. 자, 한 번 더 가면 요게 0, 0, 0. 그 다음에 요 0이 반전돼서 오니까 1이 되니까 결국 뭐야? 요게 됐죠. 이제 똑같은 패턴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있죠. 몇 개 나왔어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그죠? 그래서 프리플랍 개수가 4개면 요거는 몇 개 나온다 이거죠? 2개에다가 프리플랍의 개수. 요거는 디코딩된 결과가 프리플랍의 개수만큼 스테이트가 나오죠. 요거에 정확하게 2배가 나와요. 그죠? 2배. 그래서 8개죠. 8개.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링 카운트 모양하고 비슷한데 그냥 요게 낫게 그쳤기 때문에 요걸 링 카운트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서 용어를 갖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위치 투 테일. 요 꼬리를 반전시킨 링 카운트다. 그죠? 그래서 스위치 투 테일 링 카운트라고도 합니다. 예. 꼬리를 반전시켰다. 그죠? 스위칭 시켰다. 꼬리. 스위치 투 테일 링 카운트. 잔슨 카운트에 잔슨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만든 사람 이름이죠. 잔슨 카운터. 자, 요것도 이제 뭡니까? 이 카운터처럼 요걸 디코딩이 안 되죠. 요게 지금 첫 번째 상태, 요게 두 번째 상태, 요게 세 번째 상태, 뭐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디코딩이 안 되죠. 그죠? 디코딩 회로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디코딩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 잔슨 카운트일 때는 디코딩 회로가 우리가 관찰을 잘 해보세요. 2비트만 이용해가지고 디코딩 할 수 있어요. 4비트를 이용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비트를 이용해서 디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0일 때 어떤 2비트를 이용하면 될까요? 그 독특하게 2비트가 다 차이가 나요. 자, 00은 2비트가 뭘까요? 여기만 있는 2비트가 뭐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보여요? 독특하게 딱 2비트만, 요 나머지 1에서 7가 차이를 주는 2비트가 0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 보여요? 이거 해놓으면 요거 10 없죠? 딴 데 없죠? 저기만 딱 있죠. 10가. 그 다음에 여기도 10가 여기 1, 여기 0 마찬가지로 없죠? 저기만 딱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10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1하고 여기 0 있어요? 그죠? 10. 여기서는 그럼 거꾸로 0, 1이겠죠? 0, 1 없죠? 됐어요? 여기도 그럼 0, 1 그 다음에 여기도 0, 1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남았어요.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만 있는 거. 딴 데 공통되지 않고 있는 거. 요게 2비트 뭘 택하면 될까요? 1, 1 이렇게 택하면 안 되죠. 요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택하면 요 위에 있지 안 되죠. 여기 1, 1 택하면 어떻게 돼요?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어딜 택해야 돼요?
있어요? 없죠? 여기만 있죠? 처음 1하고 마지막 1이 있는 거는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뭐입니까? 처음에 0하고 마지막 0은 여기밖에 없죠. 유일하게. 그렇게 2비트 가지고 우리가 디코딩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디코딩한 회로를 이제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셀프 디코딩이 아닙니다. 셀프 디코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코딩 회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디코딩 회로 어떻게 집어넣느냐? 요걸 이용합니다. 자, 00일 때는 어떻게 하라? 00일 때는 10. 10죠. 요거. 자, 디코딩 회로 이제 여기 추가합니다. 1.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요게 0번째 디코딩이죠. 여기에 1, 0 되면 어떻게 되니까? 요 1. 그 다음에 여기 not gate죠. 그죠? not gate니까 0이 들어왔으니까 요게 1이고, 요 not gate가 1이 되겠죠. 1, 1이 되니까 요 자리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0.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니까 두 번째 상태는 요게 1이고, 자, 요 1이고, 그 다음에 요걸 제로로 하면 되죠. 요게 1입니다. 그죠?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내겠죠. 자, 요게 1입니다. 요거 했고, 요거 했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찬가지로 요거 이 디코딩 됐죠? 0, 1, 2 상태 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하고 마지막을 그대로 1, 1 그냥 취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좀 지저분하지만 요거 1하고 요거 1하고 요거 1 그대로 취하면 되죠. 여기서 됐습니까? 0, 1, 2, 3.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3까지 했습니다. 3까지. 4는 이제 요거 뒤집어졌죠. 1, 0, 0, 1이죠. 그죠? 반전시키면 된다. 반전. 그러니까 이제 4는 이제 4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놈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이게 4 맞아요? 4 그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이죠. 7 그죠? 이렇게 요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회로가 바로 뭐냐면 디코더 회로 그죠? 디코더. 그래서 IC에 여러분들 잔슨 카운터로 가지고 디코더까지 집어넣어갖고 이제 IC가 나와 있어요. IC로. 그 IC가 바로 뭐냐면, 자, 그 혹시 해나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시프트 레시더를 프로그램, C로 프로그램 짜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실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또 공부할 텐데, 자, 이렇게 시리얼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QA, QB, QC, QD, 그 다음에 시리얼 아웃풋이죠. 예, 여기 QD가 바로 시리얼 아웃풋이 되죠.
자,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럼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값이 0, 1, 0, 0이 있다고 그럽시다. C 언어나 또는 뭐 다른 랭귀지로 가지고 프로그램 짤 때, 자, 클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 막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이렇게 짜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니까 시리얼 인풋이 QA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QA는 시리얼 인풋, 그죠? 맞아요? 시리얼 인풋이 QA에 나야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요 QA에 있는 게 QB에 나타나야 되죠. QB는 QA. 맞아요? 그 다음에 QC는 QB. 그 다음에 QD는 QC. 이러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1이 되죠. 여기 1이니까 여기 또 뭐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또 여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또 여기 1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돼버려? 1, 1로 만들어져 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뒤에부터 해야 돼, 뒤에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부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QD는 QC. 그 다음에 뭐야? QC는 QB. 그 다음에 QB는 QA. 그 다음에 QA는 S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쉽게 리스트 요걸 갖다가 랭귀지, 프로그램 랭귀지로 가지고 프로그램 짤 때는 여기서부터 손 대줘야 돼. 뒤에서부터 넣어줘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C가 뭐예요? QC가 0이니까 QD에 뭐가 들어가요? 0이 되죠. 그 다음에 QB가 뭐예요? QB가 1이었으니까 QC가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QB는 QA가 들어가면 QA가 뭐였어요? 0이었으니까 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1이 들어왔다 하면 QA는 1이 되죠. 그래서 0, 1, 0, 1 이렇게 저장이 정확하게 되죠. 거꾸로 해야 돼요.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쓸 때.